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하는 모습 그리고 야당이 보이콧해서 비어있는 장면 전국 상황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국 상황 두 분과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약 30분 채 안 되는 한 25분 예. 정도의 오늘 시정연설 어떻게 두 분은 들으셨는지 총평부터 한번 듣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산에 대한 국민에 대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방향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약자 복지 그것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했고 그 구체적인 지출 내용까지도 발표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것은 이제 대개 이제 보수 정권들이 대개 이제 민간 경쟁력을 국가 주도보다 더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련에서 대통령께서 당신의 경제 철학을 국민들에게 아주 자세히 소상하게 설명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짧게 평을 하셨네요. 일단 제가 봐서는 반쪽짜리 시정연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협치해야 될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당이 자리를 같이 해서 하는 모습들이 정말 국민들을 보기에도 국정 안정이 되는구나 볼 텐데 지금 현재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좀 보면은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정연설이 이제 두 번째죠. 저번에 이제 추경 연설 때 한번 하셨고 이번에 두 번째 국회를 찾으신 건데 저번 추경 연설 때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당시에도 비전 제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자 보호 부분이 오늘 얘기를 하시지만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래 쓰겠다 자세히 한 거는 읽긴 하셨는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비전과 제도와 정책과 어떤 또 외교 안보 부분은 이러기는 흐름으로 가겠다라기보다는 그냥 나열식이에요. 여기에 뭐 얼마를 주겠다. 북한도 보면은 대화의장으로 나오면 담대한 구상하겠다. 대화의장으로 나오겠어요, 북한이? 그런 부분들은 그냥 입 바른 소리다. 특히나 좀 아쉬웠던 건 지난 추경 연설 때, 시정연설 때 보면은 의회 존중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그렇죠. 국정 운영의 중심은 의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본질은 의회 존중에 있다. 했는데 그 얘기를 해놓고 나서 최근에 해외에 나가서 민주당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죠. 네. 대한민국 국회를 향해서 이 XX라는 어떤 비속을 했습니다. 근데 사과가 없다 보니 어떤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사과가 없다 보니 민주당은 그걸 요구했던 거죠.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최소한 야당과 국회에 대해서 비속을 했으니 사과하고 오셔라. 그러면 들어가겠다. 네. 근데 그 자체도 안 하는 거 보면 대통령의 내용 자체보다는 태도 자체가 조금은 좀 아쉬움이 크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입장은 하고 피켓을 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입장을 했다 퇴장할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논의가 됐을 텐데 오늘 아침 의총에서 아예 불참으로 결정된 데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까요? 일단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국민의힘 현 정부가 그러니까 최애 사태죠. 민주당 당사 제1야당 당사를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그것도 시정연설 전에 했다. 이건 좀 초유의 사태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뭐 어떤 그 국민의힘이나 정부 쪽에서는 뭐 검찰이 시기를 민주당에 맞춰서 하냐 하지만 기본적으로 검찰도 어떤 이 정치 영역에 있어서는 그런 거를 감안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시정연설 오시는데 저렇게 했을 때 전국이 경색될 거라는 거는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정치가 실종됐다. 근데 아쉬운 거는 시정연설 보면은 예산을 통해서 약자를 돌보고 그다음에 경제를 되살리고 어떤 북한 안보 문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국회에서 여야의 협치, 어떤 국민적인 통합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안 되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시정연설의 내용 자체는 그나마 그냥 텍스트를 읽는 수준에서 끝나지 그 본질에는 알맹이가 없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여당 쪽에서 좀 대화를 하려는 제차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야당 무시, 그냥 폭거,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냥 어떤 항의 표시가 지금 오늘 불참으로 이어졌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 대한 비속어 논란에는 사과를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전날 제1야당 압수수색 초유의 사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연설은요. 1차적으로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정부의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국회 무시가 아니라 야당이 제1야당이 국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지금까지 헌정사상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에서도 야당이 저런 식으로 불참한 적이 없어요. 제가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때도 여야가 극한적인 대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석했어요. 그리고 침묵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민주당 당시 국회의원이었었던 조경태 의원이 일어나서 박근혜 대통령께 예의를 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야유를 보냈지만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다. 이것은 국회 무시가 아니라요. 여야 국회의원 모두는 헌법기관이고 국민들에게 이것을 소상히 여야가 제출한 예산안을 소상히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협치 전에요. 지금 야당이 불참한 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하자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피의자 신분이시고 범죄 혐의자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야당이 국회를 저렇게 불참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저렇게 반쪽짜리 시정연설을 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저렇게 국민을 무시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야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미 2002년도에 한나라당 시절에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 차떼기 의혹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압수수색 시도했고 그때 한나라당도 극렬히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은 범죄가 있다고 이미 그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진 것은 법원, 심지어 청와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까지 하고 국회의원 개인 방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고 별도 법인인 민주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거기에 계신 김용 부원장이 분명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떨어진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 당처럼 우리 당은 여의도연구소가 별도 건물에 있어요. 별도 건물에 있다면 그 건물을 압수수색했겠죠. 만약에 청량리에 있었으면 청량리를 압수수색했겠죠. 자, 이거는 보세요. 거꾸로요. 범죄 혐의자이자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국회를 저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 이것은 헌정사의 초유의 사태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헌정사에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이 사과도 없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방탄 국회, 국회 무시, 국민 무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후한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검찰 수사는 그렇다 쳐도 네네. 정치의 영역에서 얘기를 해보면 네네. 일단 뭐 예산안도 처리를 해야 되고 네네. 협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어떤 노력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또 시각도 있거든요. 그건 그런 아닌 부분은 것 어떻게 같아요.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수사의 스케줄은 정치 스케줄하고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예. 해요. 뭐 청와대나 우리 당에서 검찰 수사를 이러이러한 스케줄을 해라 이렇게 협의하고 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한다고 보고요. 야당에 계신 많은 국회의원분들도 양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여러 가지 법안이 있지만 몇 개 법안, 특히 뭐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거는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있어요. 예. 구체적인 사항에서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지금 그 야당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오늘 시정연설에 불참은 했지만 저는 이제부터 예산국회 시작이지 않습니까? 예. 예산국회가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또 추경을 해야 되고 이것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고 그 부담은 돈이 풀리지 않으면 지금 서민, 중소기업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무리하게 추경을 해야 되고 이것은 국민이 피해자가 됩니다. 저는 그 정도의 양식과 상식은 불과 5개월 전에 집권당을 해봤던 국회의원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 책무를 포기한 것은 오히려 국민을 저버린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국회,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서 이 XX들이라는 비속어, 욕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께서 분명히 온 국민과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욕설의 대상은 대한민국 국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합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걸로 뭉개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최소한 왔을 때 국회에서 신용연설 하시는 대통령이 그런 오해는 없도록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국정 운영이 힘든 겁니다. 본인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다 하죠. 그래서 양당 정치가 있는 것이고 정당 정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날개가 두 개가 있어서 균형을 잡고 가는 거. 그래서 대통령이 힘들고 그 자리가 정말로 고통스러운 자리다. 화를 내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좀 불합리한 것 같아도 적당히 잡고 균형을 가는 것들. 누구를 해서 그러겠습니까? 국민을 해서 그럽니다. 국정 운영이 안정이 돼야 따지면 국민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약자 동행 다 좋습니다. 그런 균형감을 맞추기 위한 고민을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니지만 국민이 주장하는 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가 있다. 뭐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어떤 사유로 해서 그 혐의까지 이런지는 이제 논박이 길어지지만 설사 그 대표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야당한테 좀 정부 여당의 손을 좀 내밀어 달라라는 건데 정말 콧방귀도 안 뀌고 오늘 들어가시는 거 보셨잖아요. 과연 이게 국정 운영을 하는 대통령의 태도이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국민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정쟁의 수단으로 사과를 해라. 무슨 뭐 특검을 받아라.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다룬 것은요. 진짜 헌정사에 없었던 일이에요. 그것은 민주당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족을 좀 달자면요. 지금 비서관 논란과 관련해서는요. 수사 중에 있고요. AI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을 빌미 삼아서 국민에 대해서 예산을 설명하지 않겠다? 시정연설을 불참하겠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무시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하고 별개라는 것이에요. 국회의원이면 야당이든 여당과 상관없이 국민들한테 정말 소상히 예산을 설명할 책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청와대나 아니 저희 지금 대통령실이나 또는 여당이 아니고 지금 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아니 특검을 받아라.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아니 이재명 그 대표를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특검을 받아라는 어떤 범죄 혐의자의 수사에 대한 흥정을 앞에다 내걸고 시정 연설을 그 볼모 잡을 수는 없죠. 예.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는 그 원인의 큰 축이 검찰 수사인데요. 어제 이제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눈물은 아니고요. 조금 눈시울을 적셨다는 눈시울입니까? 건 눈물까지는 아닙니까? 그럼요. 예, 울먹인 건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했던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나?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라는 회한도 있겠죠. 대선을 돌아봤을 거예요. 본인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했으면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추락하는 현장을 목도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어떤 회한이 들었다. 그런 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참 지리한 비생산적인 얘기입니다. 따져보면 지금 6개월 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 건 좋아요. 근데 정치는 실종되고 정쟁과 폭압과 어떤 우리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검찰 권력에 대한 신공화만 남았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 책임은요, 민주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오롯이 져야 됩니다. 그 고민을 안 하세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특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특검은 수사 진행 중에 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의 정의는 검찰의 수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이 됐을 때 국회가 검찰, 국가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특검입니다. 아, 검찰이 제대로 형평성 있게 수사가 안 돼. 그러니까 저희는 대장동 특검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 보세요.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건 김만배 씨 수사는 사라져버렸어요. 50억 클로. 유동규 씨만 남아있어요. 같이 해야죠.
근데 유동규 씨를 통해서 타켓이 야당 대표를 향해 있다라는 판단에서 김한배 씨도 넣고 유동규 씨도 넣고 다 넣어서 하자는데 이런 걸 떳떳하다면 국민의힘에서 못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은 특검대로 몰아넣어서 이 전국을 빨리 정리하고 경제 민생으로 만나서 말씀하신 대로 협치할 부분들이 협치하고 네. 북한의 안보 상황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맞대서 전 정부에서 안보를 해봤으니까 그 지혜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느끼는 게요. 우리가 과거 독재를 겪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민주주의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민주주의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민주투쟁을 해서 탄압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한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무슨 70년대에 뭐 야당 탄압에 민주주의랑 엮어서 50년 전에 있었던 정치 행위를 여태까지 버리지 못하고 본인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요. 특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특검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든가 수사가 미진할 때 여야가 합의하거나 또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영장 발급은 다 지금 법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수 그분 전 정권에서 임명하신 분이세요. 다 제대로 절차에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고 있고요. 영장이 발부되고 체포영장 또 국외 출근 금지 이것은 상당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증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특검을 들이밀면 특검을 논의하는 데만 60일이 걸립니다. 특검당 구성하고 하면 6개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럼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불과 작년에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검을 주장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니 갑자기 왜 특검을 그냥 정정당당하시다면 수사 받으시면 돼요. 이미 본인을 향해서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임하셔야죠.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랬어요. 현직 대통령한테도 청와대 압수수색 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수색, 압수수색, 뭐 검거 모든 거 다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면 당연히 당신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께서도 당당히 범죄에 응하고 수사는 수사고 국회는 국회로 갈 수 있도록 해야죠. 저는 민주당도 이제는 이재명 대표와 손절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때문에 국민을 볼모 삼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유권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제 이때쯤에 이제 그 재판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 말을 예. 하지 않고 갔는데 중간에 보니까 그 휴정 때 나와서 기자들한테 여러 말들을 어제도 했더군요. 그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촉각했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순수한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는 참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고 앞으로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족을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에 연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형제들이라 생각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왜 본인이 입을 열게 됐고 등을 돌리게 됐는지 그 배경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최근에 유동규 이쪽 인터뷰도 그렇지만 유동규 씨에 대한 이제 다른 인터뷰들 많이 했더라고요. 예. 보면은 조금 멘탈이 붕괴된 것 같아요. 좀 이성적이지 않은 발언들을 많이 해요. 뭐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 뭐 끝까지 가겠다, 구역질 난다. 통상적으로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좀 과연 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본인이 어떤 진술을 1년 동안 검찰이 수사를 했죠. 그런데 1년 동안 뇌물죄로 가지고 있다가 정치자금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1년 만에 바꾸는데
본인이 흥분할 이유가 없죠. 정말로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차분차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어떤 대상자를 향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재명 지금 대표든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던 형제들을 향해서 뭐 이런 어떤 거친 언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이 맞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황을 보면 뇌물죄와 정치자금법은 형량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뭐 국민들도 이제 많이 뉴스를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살 길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본인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그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 천시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누릴 만큼 누렸다고 봐요. 재개발조합에서 리모델링 하던 사람이 인연을 맺어서 말하자면 성남에서도 큰 직책을 맡았고 경기도에서도 직책을 맡았고 그리고 성남에서 대장동 개발 부분에 있어서 본인한테 다 맡겼잖아요. 예. 고가년수를 맡겼더니 그 사람들과 짱을 해서 700억대의 어떤 자금을 마련하고 처음에 뇌물죄로 해서 기소가 된 걸 다 인정해줬다가 갑자기 어떤 사유에서인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갑자기 본인이 썼던 8억을 내가 줬다 하면서 형량이 한 10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드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는 유동규 씨가 주장만 있지 예. 저는 증거는 없다고 봅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이제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는데 그 예.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돈의 흐름과 액수와 관련한 그런 진술을 보면 지금 언론 보도만 보면 남욱 변호사, 정미용 변호사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그 진술 내용은 구체적으로 좀 일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욱, 정민용, 정민용, 그다음에 유동규 씨 이 부분들 세 분이 다 검찰에 구속돼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을 맞췄다고 보시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말씀하는 거는 진술 조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례들이 검찰에 너무 많았고 한명숙 전 총리도 그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그랬고 신계른 의원도 그렇고 그 외에도 진술이나 증거를 조작하는 사례들 최근에 유성 그 간첩 조작 사건 검찰 부분 그런 조작이 난무해서 무죄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검찰은 그 사람들을 재판에 세움으로써 그 사람들의 인생을 절단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분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다. 보세요. 김용 부원장은 지금 안 받았다고 하는데 예. 이 자체를 증명해야 되는데 지금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로 향하잖아요. 이거는 뭔가 뒤에서 푸시한 사람이 있지 않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요. 네네.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멘탈이 무너지신 것 같아요. 양심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거대 야당을 160석에 이르는 거대 야당을 자신의 정치적 신변 보호를 위해서 저런 식으로 쓸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은 분리하면 손절하는 것이 특기 같아요. 이미 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 네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동규 이분은 처음에 구속되기 전에 민주당 쪽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진상 씨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다 얘기해놨으니까 그냥 입원해라. 그럼 구속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 한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속되고 그리고 또 구속되어 있을 적에 가짜 변호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안에 있을 적에 김문기 모른다. 11박 9일을 함께 지내면서 골프도 치고 또 요트도 탔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 같이 다니면서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답이 뭐예요? 아랫사람이란 몰랐다?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우리 골프 하루만 쳐도 누군지 알아요. 이렇게 해서 손절해버리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어요. 저는 처음에 유동규 씨가 지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형제의 의리로. 그러다가 너무 배신을 때리니까 속된 표현이지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사람이 무섭다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그나마 이재명 그 대표한테 매달렸겠죠. 근데 가짜 변호사도 보내고 아니 도대체 이게 아니 서울중앙지검은 왜 팝니까? 서울중앙지검께서 자기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했어요. 얘기 다 잘해냈으니까 그냥 입원해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법 질서를 그렇게 흔드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오죽 배신감을 느꼈으면 이렇게 말씀이 이제 원래 위치로 돌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잠깐 좀 보도 될까요? 이제 김행 위원께서 얘기하는 게 마치 이게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네. 유동규 씨라는 분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만 알죠. 그게 증거로서 확정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중앙지검을 팔았다, 뭐 예. 정진상 씨가 입원하라 했다. 이것도 본인의 솔직히 말하면 속된 말로 소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분명히 하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간략하게 유동규 씨와 부탁드립니다. 정진상 예. 씨가 대질신문을 하면은 밝혀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준 사람, 자금을 만든 사람, 또 전달했다는 사람의 그 진술이 다 일치하고 있어요. 다만 받은 사람만 안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뇌물죄가 됐든 대선 자금이 정치자금법이 됐든 이분이 본인이 안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요. 지금 개인의 그 김용 씨 개인의 자산이 어떻게 증식됐는지까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예. 네. 자,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공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민주당 의원 간의 뭐 설전이랄까요? 예. 화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자리에 있었던 그분의 한번 그 녹음을 한번 저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나중에 저한테 그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앤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한동훈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우리 첼리스트가 연주부터 한 곡 하고 동백아가 씨 그거 하는데 자기도 연주해달래. 연습하기 하지? 오, 자기 연주할 때 동백아가 씨 자기가 부르겠대. 동백아가 씨는 윤석열이 했고.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죠? 뒤에? 자,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저한테 이재정 의원 관련한 것도 거짓말 하신 다음에 다 들통났는데 사과도 안 하셨죠?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위원 뭐 거시죠? 저런 정도 가지고 지금 스토킹 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위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저기 가서 술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저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꼭 가야 되는 자리도 안 나가고 회식 자리도 안 갑니다.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주로 강한 사람들과만 좀 척을 지면서 왔기 때문에 꼬투리 잡기 위해서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공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강남 술집에서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김의겸 의원이 네. 얘기한 건데 어느 정도 좀 근거가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녹취가 있으니까 뭐 국정감사 자리는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뭐 사적인 부분은 아니고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있었는지 만약 녹취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뭐 추측으로 누구한테 들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제보가 있었다 하는데 뭐 여당 의원님들은요 제보에 따르면 하면서 막 의혹 제기를 해요. 예전에 보세요. 저기 그거 기억날 겁니다. 김용판 의원이 경기도 가서 이재명 의원한테 돈다발 사진 페이스북에 옛날 지난 읽지도 않는 돈다발로 조폭했다가 조폭하고 연루돼 있지 않냐 했다가 망신당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김의겸 의원은 녹취가 있잖아요. 물론 저게 어떤 녹취에 근거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실상 의혹 제기를 하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흥분을 너무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저 술도 못 마시고요.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김의겸 의원 잘 확인하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국민들 오해하시고 저를 이상하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평소처럼 하면 좋은데 뭘 걸라고 막 하면서 흥분하면서 하는데 무슨 타짜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 타짜 보면은 뭐 뭘 걸잖아요. 예. 뭐 이렇게 속인다면.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도 좀 처신이 좀 흥분하고 억울한 면이 있었겠지만 국민들이 보는 국감장에서 막 의원한테 이 지리한 의원한테 뭘 걸어라 하는 부분들은 본인한테는 마이너스 점수였다. 저는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요 저 엄중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묻는다는 국회의원의 수준에 대해서 정말 자괴감을 느끼고요. 김의겸 의원께서 저렇게 자신 있으시면 의원직 거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헛방친 게 한두 번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 탐사와 미리 사전에 협의했다.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저 녹취가 실제 사실이라는 증거도 없어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저것을 저 귀중한 그러니까 국정감사 자리를 정쟁의 시간으로 지금 쓰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저렇게 당당하시면 저 같으면 의원직 걸겠어요? 의원직 걸고 아니 사실 아니면 의원직 내놓으셔야죠.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국정감사장을 자꾸 자신의 정쟁에 국무위원을 모독하는 그것도 일종의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거든요. 왜 저렇게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분이 한겨레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기자라는 직업은 무엇보다도 사실에 근거하는 것을 보도하게 되는 것이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찌라시 수준의 것을 저렇게 엄중한 자리에서 아무렇게나 내뱉을 수 있는지 저기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숨어서 국민을 호도하는 저런 행위는 이제 정말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 녹취는 누구의 말이합니까? 혹시 들으신 거 있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요. 예. 확인을 못했는데 이제 관련 탐사팀의 관련 기자와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건너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해서 전달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아까 이제 의원직 걸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럼요. 원래 직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이라는 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국면의 품이라는 건 내가 장관직 걸겠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국민들 생각에서는 직 걸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직 걸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국정감사장에서 부적절한 소재였다 이런 또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건 어떻게 있는데 보세요? 이게 예. 이제 김의겸 의원한테 이제 포커싱이 되고 한동훈 장관이 워낙 유명하니까 지금 관심이 있어서 그러지 이 상임위원장의 그 여당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님들 보시면요 직 걸고 하시면 다 그만두신 분도 많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의혹 제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무위원은 억울하더라도 편안하게 국민들 보기에 눈높이에 맞게 답변하는 게 옳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저 김의겸 의원님께서 저렇게 이상한 의혹 제기를 해서 허위로 드러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특히 저 녹취록에 따르면 아이고 대통령까지 저기다 끌어들여서 뭐 술을 마셨다 이렇게 근거 없는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뭐 동백아가씨를 불렀다 어쩌다 아니 저는 저런 식의 소양과 양식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워낙 술 좋아하시니까 아니 술 이런 루머들이 좋아하신 많이 이제 거하고 나오는 것이죠. 아니 루머를 갖다가 국정감사 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정연설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의 토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